안녕하세요. 옴스입니다. 신용보증기금 청년 인턴 채용이 진행 중입니다. 준비 중인 분들을 위해서 자소서 작성법 가이드를 좀 준비했거든요. 오늘은 자소서 작성법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과거에 코디트 이 신용보증기금 자소서 작성법을 한번 게시했던 적이 있는데 거기서 기관의 역할과 관련된 설명과 내용은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지원할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지원 동기와 관련된 항목입니다. 청년 인턴 많죠. 신용보증기금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관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걸 물어보는 이유 자체가 너가 이제 코디스에서 청년 인턴을 하고 싶은 이유가 뭐냐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 중소기업들에게 신용 보증을 제공하는 이 기관의 역할을 중심으로 지원 동기를 작성해 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전에 설명드린 적이 있지만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 회사를 키워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자금력이 부족합니다. 그 자금력을 땡기기 위해서는 금융기관들로부터 돈을 이제 차입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회사가 굉장히 영세하고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신용도가 낮습니다. 자, 신용도가 낮다라는 건 뭐 담보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높은 수준의 금리를 제공해서 돈을 빌려야 되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신용보증기금과 같은 정부 산하의 공공기관이 직접 나서서 보증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보증을 제공하고 그렇게 되면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여리한 신용도에도 불구하고 신용보증기금의 이런 보증으로 인해서 필요한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자신들이 영위하는 사업, 뭐 기술 개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영위할 수 있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증의 제공하는 역할이 매우 필요하다. 지금 현재 중소 중견 기업과 같은 우리나라의 경제의 주축이라고 할 수 있는 중소중견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자, 이런 상황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신용보증기금의 역할이 매우 필요하다. 더군다나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더욱더 타격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관 주도의 역할이 더욱 부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그 시장과 관련된 어떤 구체적인 데이터, 뉴스, 상황들을 함께 제시하면서 코디스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좀 해보시고요. 배우고 싶은 점이라고 한다면 좀 다양하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어떤 보증 프로그램들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뭐 업무를 좀 제대로 이해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중소 중견 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보고 그런 부분 파악을 토대로 어떤 문제 개선이나 좋은 환경 구축에 좀 힘써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해볼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신용보증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각종 지식이나 스킬, 역할 등등에 대해서도 좀 학습을 해서 좀 이해도를 높이고 싶다라는 이야기도 얼마든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번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인턴에게 기대하는 역량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뛰어난 스킬과 관련된 경험 위주로 접근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거 청년 인턴이고요. 청년 인턴이라는 측면에서 신용보증기금에서 인턴 업무를 수행할 때 있어서 본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역량이나 태도들을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제시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걸 제시하는 과정에 있어서 신용보증기금의 역할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평가하시는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좀 작성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보에서 코디스에서 이런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런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라는 식으로 좀 여러분들이 제시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뭐 이런 것도 예시로 제시해 볼 수 있어요. 뭐 주체적으로 할 일을 찾아 나서는 게 필요하다. 뭐 아니면은 적극적으로 새로운 뭐 지식과 체계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식으로도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유가 중요하겠죠. 방금 얘기한 대로 그러니까 이제 중소중견 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겪는 어려움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할 일을 찾아 나서거나 아니면 그런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고도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양한 어떤 중소중견 기업들의 사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과 체계들을 새로운 지식과 체계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역량
태도도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뭐 물론 이런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재무제표를 읽을 수 있는 자 회계 내지는 재무 역량이 필요하다. 내지는 경제학적인 지식과 교육이 필요하다. 데이터 분석력이 필요하다. 다양한 것들을 제시해 볼 수 있고요. 제시할 때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이유를 같이 함께 제시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이 해당 기업들이 갖고 있는 사업 역량 앞으로 성공 가능성들을 좀 바탕으로 해서 보증 업무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재무지표나 회계적인 지식은 당연히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경영학과 친구들 같은 경우 유리한 측면이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백업으로 제시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또한 경제에 대한 이해도 매우 중요합니다. 중소, 중견 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경제의 흐름 그리고 경제 상황의 변동에 따라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것들이 계속해서 시시각각 바뀌기 때문에 경제 트렌드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런 변화 자체가 개별 기업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경제학적인 지식들 또한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력도 이 수많은 기업들의 현재 상황을 좀 면밀하게 분석해서 문제점을 도출하는데 필요한 역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제시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다양한 것들 여러분들이 제시해 볼 수 있으니까요. 다만 제시할 때 이게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이유 같이 좀 명확하게 드러내는 게 포인트라는 점 생각하시면서 제시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은 지금 현재 가장 큰 경영 변화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이슈들을 중심으로 4개를 제시를 했고요.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이 하나를 선정해서 본인의 견해를 밝히는 항목입니다. 요 같은 경우는 자소 형식에 여러분들이 집착할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4개 중에 어떤 걸 선택해야 되냐도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자신 있는 항목 이슈 하나 선정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접근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논리적인 흐름으로 보고서를 쓴다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슈를 먼저 선택을 하실 거고요. 그리고 그 이슈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제시하고 그걸 제시할 때 되도록이면 구체적인 근거를 함께 제시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라는 내용을 한 300자 이내로 서두 부분에서 좀 제시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어떤 변화 속에서 부각되고 있는 중요 포인트들 문제점들을 여러분들이 도출을 해 보시고 각각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필요한지 견해를 밝히신다면 전체적인 구성 자체는 충분하게 쉽게 접근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걸 작성하실 때 중요한 포인트는 중소기업 관점에서 직면하고 있는 이슈와 문제, 어려움을 좀 표현을 해주셔야 된다는 게 포인트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면은 이 위에 언급된 4가지 이슈들은 대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가리지 않고 모두 다 무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슈들이고요. 다만 중소기업 입장에서 이런 변화가 왜 더 어렵게 다가오는지, 왜 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관점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제시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중소기업들이 마주하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얼만큼 이해하고 있는지, 경제 트렌드에 대해서 얼만큼 이해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뭐 1번 이슈 같은 경우를 작성한다고 한다면 뭐 비대면 원격 사회로 전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도 빠르게 대응해야 된다. 너무 뻔한 소리고요. 대응해야 되는 거는 당연한 소리입니다. 그리고 저렇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IT 기술을 좀 접목시켜 가지고 비대면으로 혹은 원격으로 전환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시도가 필요한데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자금력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딸리기 때문에 저런 새로운 시설 투자나 아니면 기술 투자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중소기업들이 변화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견해까지 좀 올바르게 밝혀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일부 신보의 역할에 대한 얘기도 같이 해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뭐 바이오 시장 그리고 새로운 도전과 기회도 뭐 K바이오가 흥행하고 있고 지금 인기가 많아지고 있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칠 게 아니라 지금 바이오 시장 K바이오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와중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중소 K바이오 기업들이 지금과 같은 우호적인 이 대한민국 바이오 회사에 대한 이 전환된 시각 자체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세계 시장으로 진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견해까지 밝혀보는 게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자체적인 기술만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 설비도 부족할 거고 향후의 로드맵이나 아니면 어떤 기술 이전 수출
계약에 있어서 필요한 어떤 영업 인력이나 마케팅력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족하고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중소기업이 어떻게 대응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이런 중소기업 입장에서의 고민들을 여러분들이 제시해 보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다른 항목들을 선택하시더라도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4번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항목은 CBC에 대한 얘기고요. 코퍼레이트 벤처 캐피탈이라고 해서 기업들이 자체적인 벤처 캐피탈 회사를 설립해서 자기들이 좀 더 선제적인 투자를 하고 싶은 기업들을 찾고, 벤처 기업들을 찾고 투자하는 그런 형태를 말을 하는데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규제가 굉장히 심합니다. 얼마 전에 이런 규제들을 좀 풀어주겠다라는 식으로 정부가 얘기를 했지만, 반쪽짜리 규제 완화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그런 어떤 조건과 운영 방식, 규제 사항들이 굉장히 까다로워서 실제적으로 얼마나 그렇게 대기업들이 이런 CBC 설립을 통한 투자에 나설지는 굉장히 미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이 대기업이 CBC라는 투자를 통해서 벤처 시장을 키워나간다라는 것에 대한 여러분들의 견해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행법 유지, 개정 중 어떤 걸 넌 선택하겠느냐. 그러니까 CBC를 장려해야 되느냐, 아니면 장려가 아니라 지금처럼 보다 규제 일로를 조금 더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느냐에 대한 의견을 묻는 거고요. 둘 중에 뭘 선택해야 되냐는 사실 답은 없습니다. 정부 기조 자체는 사실 CBC를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CBC의 필요성은 매우 높습니다. 아마존을 시작해서 아마존과 구글과 같은 이 글로벌 IT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벤처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천문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런 벤처 기업들에게 단행된 투자로 인해서 거기서 개발된 기술들을 통해 그런 자체적인 경쟁력들을 더 빠른 속도로 올려나감으로써 세계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금 굉장히 뒤처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근거들을 바탕으로 해서 CBC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볼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과 같은 글로벌 시대에 글로벌 기업들과 대항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견줄 수 있을 만한 사업 전략들이 필요한데, 지금 CBC에 대한 규제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자체적인 이런 벤처 투자를 통한 기술 개발에 대한 속도를 높일 수가 없다라는 점이 우리나라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접근을 해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기사 내용들을 좀 잘 찾아보면 나오는 내용들이긴 하지만, 저는 CBC, 그러니까 이제 벤처 기업들에 대한 투자와 이런 자유로운 인수합병 자체가 대기업만 좋자라고 하는 건 아니라는 내용들도 다수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돈이 없어서 기술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으로부터 펀딩을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기회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대기업으로부터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 기업의 개발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도 있고, 실제로 그 기술 개발에 성공했을 경우에 대기업에게 그 기술을 이전함으로써 천문학적인 그런 수익 내지는 이전 수수료를 받아낼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이런 CBC를 통한 활성화된 이런 CBC 문화를 확장시키는 것 자체가 더 많은 벤처들, 나도 벤처로 기술 개발해서 대기업한테 팔면 나도 성공할 수 있어라는 그런 토대를 만들고 토양을 만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너무 이게 CBC를 좀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좀 드렸는데요. 저는 CBC를 규제를 더 강화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사금고로 전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비판적으로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제가 크게 공감을 못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어쨌든 CBC를 반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런 관련된 데이터들을 좀 집중적으로 찾아가지고 제시를 하면서 작성을 해볼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이런 문화 활성화에 있어서 이런 문화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해외 사례와 이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IT 기업들 간의 각축전들을 사례로 제시하면서 이런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가, 그리고 투자가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 서로 간에 상생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부분에 있어서 반대를 하시는 분들은 여기 말씀드린 대로 재벌총수 일가 사금고 전락하고 있고, 또는 이런 CBC 투자를 통해서 중소기업의 기술만 빼먹고서 그냥 버리는 이런 사례들을 좀 찾아서 제시를 해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좀 마지막에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 찬성만 얘기하고 끝나기보다는, 찬성의 경우에는 이런 우려는 어떻게 좀 접근을 하면서 우리가 고민해볼 필요가 있고, 반대 측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와 어려움들이 해소될 수 있다면 충분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다라는 식의 의견까지도 제시해보면 좀 더 균형 잡힌 사고를 좀 더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신용보증기금 지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자소서 작성법 여기까지 마무리하겠고요. 청년 인턴이기 때문에 내가 경험이 있나 없나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 중심으로 자신의 생각을 좀 더 뚜렷하게 잘 드러낼 수 있다면 누구나 한 번쯤 다 지원해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